보통 힐링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떠오르죠. 여행을 가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그런데 요즘 20, 30대에게 힐링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적지 않게 자기 관리라고 말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외모 관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튜브에 자기 관리의 날이라고 쳐보시면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테틱에 가서 피부 관리나 경락을 받고, 미용실에서 헤어 클리닉을 받고, 피부과에서 보톡스나 리프팅 시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속눈썹 펌이나 네일을 하는 것. 당연히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케어도 하고요. 그건 젊은 여성들이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외모 관리 트렌드는 젊은 남성층에게도 유행입니다. 미국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룩스 맥싱이라는, 그러니까 내 외모를 가장 좋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현상이 퍼지고 있어요. 주로 피부 관리나 얼굴 윤곽 관리, 또 헬스나 보충제를 통한 몸매 관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에서도 최근에 이런 계정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외모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은 이제 성별을 불문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흐름이 왜 젊은 세대가 진보에 공감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관리 이퀄 힐링이 되는 이 현상이 당연한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힐링은 내가 어떤 걸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건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의식해서 즐거운 것에 가깝죠. 내 피부가 좋아 보이고 얼굴이 예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고 몸매가 좋아 보이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죠. 물론 자기 만족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 자기 만족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는 타인이 나를 더 높이, 더 좋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 건데요. 이렇게 나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관리는 이전의 갓생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갓생 브이로그를 치면 정말 많은 콘텐츠가 나오죠. 갓생을 살았을 때 내가 만족감을 얻는 이유도 자기 관리와 비슷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좋은 성과를 얻는 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루틴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뿌듯함과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관리 트렌드가 젊은 세대의 보수화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미국의 웬디 브라운이라는 학자 얘기를 해볼게요. 정치 철학자인 브라운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경영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업만 경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의 스펙을 관리해서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나눠 쓰고 인맥 관리도 하고 마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개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브라운은 사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디어, SNS, 자기계발서, 심지어 학교와 직장 모든 곳에서 너 자신을 잘 경영해라, 잘 관리해라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20대는 왜 자기관리를 좋아할까? 왜냐하면 내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라고 생각하니까요. 미디어는 계속해서 잘 관리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노력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기관리 트렌드는 정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나를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자를 뒤집으면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한 건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않은 탓인 거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CEO 책임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실패하면 그건 온전히 내 탓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그럼 누구 책임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출발선의 차이, 각자의 고유한 상황, 보이지 않는 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좌절감을 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비교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브라운은 이런 시대의 결말이 개인의 외로움이라고 보는데요. 친구가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모든 고통이 내가 무능한 탓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탓으로만 생각하는 고립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로움은 분노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열심히 입시를 해서 A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A 대학보다 B 대학이 잘 나간다면서 제가 다니는 대학을 무시해요. 그러면 전 상처받겠죠? 아, 내가 더 노력하지 못했구나 라는 좌절감도 가질 거고요. 이때 저는 차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아마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를 더 관리하고 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스펙을 쌓을 거예요.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제도를 좋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전 그 차별을 변명하지 않고 좌절감을 감내했고 그 상황에서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 경쟁은 불공정하다, 약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제가 이전에 가졌던 좌절감이 분노로 바뀌어서 엉뚱하게 그들에게 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처받았던 말을 그들에게 되돌려줄 위험도 있고요. 웬디 브라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실패를 오직 자기 탓으로만 받아들일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우울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자기 안으로의 고립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분노가 폭발하는 길이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 정치인일 수도 있고, 여성할당제나 이주민 정책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만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가장 낮은 게 그 나이대인 제가 실감하기에도 맞아요. 그럼 진보 진영은 어쩌라는 것이냐? 정답은 아니지만 브라운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I too often encounter in left circles a continued sense that we are the righteous, the true, the innocent, and I think that's neither compelling nor very helpful in figuring out what some of the difficulties are inside a left politics. 20대가 극우 유튜브나 극우 커뮤니티에 빠져서 그렇다. 어떻게 지금도 보수 정당을 찍을 수 있냐? 같은 접근보다는 청년이 진보를 택하는 게 어려운 사회에서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청년에게 다가갈 것인가? 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